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당연히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예. 일단 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원래 세입자가 바뀌면은 또 바뀐 세입자한테 또 10년 보장해주고 하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지금 세입자가 아들한테 아들 이름으로 계약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일단은 원칙은 또 아들 명의로 해서 또 10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찝찝한 거지 그게. 그러면 이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사실은 해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뭐 이유가 뭔데요, 이게? 아들 수입 발생을 위해서. 네. 예. 음. 그 업종이 뭐라 그래요? 식당. 아, 식당. 그러면은 그 지금 원래 11년 10월에 계약했으면은 이제 사실은 뭐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약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만기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해하셨죠 그때? 예,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되 만약에 그, 얼마 정도 연장할 거예요 그러면 2, 3년 정도? 2, 3년 정도.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명도 해주고 또 권리금 부분도 주장 안 하고 그 부분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동의 받아 오시면은 한번 써볼게요. 한번 계약서에다가. 그건 이제 세입자가 포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차 계약서에다 좀 상세하게 넣고 그 부분을 뭐 재소준하에 하고 이런 정도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재소준하에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재소준하에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한다는 보장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차인이 그 가질 수 있는 권리가 10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그 아들한테 뭐 저기 재순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기존 아버지 명의로 뭐 10년 했는데 아들의 뭐 어떤 사정 이런 것 때문에 3년 연장하고 그때는 이제 갱신 요구 행사 안 하고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법원이 이 사람이 이미 10년 된 거기 때문에 그 갱신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순화의 법원에서 문제를 안 삼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죠. 그럼 법원이 문제를 안 삼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청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포기시키는 거니까 아들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게 강행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재소전화의 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소준하의 법원에서 문제를 안 삼고 그냥 그 통과가 되면은 당연히 그 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는데요. 끝이 나는데 문제는 이제 재소준하의 법원에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냐? 강행법 위반일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안 받아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재순화의 판사에 따라서 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사안이면 저희들이 두 군데다 넣어요. 재순화를 두 군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순화의 법원마다 쉽게 말하면 판사마다 조금 이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두 사람이 합의해 왔으니까 두 사람 뜻을 존중하는 게 더 맞지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유 두 사람이 합의해 오더라도 이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힘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법원이 좀 개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두 군데 정도 넣으면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는 통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걸 꼭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은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임차인 설득시켜서.